이제 잘 풀어보셨죠? 항상 우리가 아는 건데 타시험이라 좀 표현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빨리 익숙하셔야 실제 시험장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103조 아닌 걸 강강어 신조였어요. 강강어 신조 보입니까? 기억 강제평 보이죠?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기억 없는 거 싹 지워요, 빨리. 기억 해당하지 않죠? 기억 없는 거 다 지우면 두 개 딱 지워집니다. 그 다음, 니은은 적극 그 다음 무조건 103조 무효죠? 얘는 무조건 무효. 그럼 이제 니은 있는 거 다 지워요. 그러면 몇 번 남죠? 이제 디귿을 알아야겠네요. 디귿도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디귿을 몰라도 풀게 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디귿을 알아야 되네요. 그럼 디귿은 이제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산모죠? 그러니까 산모를 갑이라 그러면 항상 사람이 나왔는데 지문이 길면 갑을병 바꿔보세요. 산모 갑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산모 갑이죠. 갑을 보험 수익자로 그다음 태아을을 피보험자로 했습니다. 그럼 보험자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자가 누구예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럼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보험계약 체결한 겁니다. 물론 엄마가 대신해 주겠지만. 근데 자, 이자가 이제 다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 들 수 있죠. 그럼 그게 피보험자면서 얘가 보험 수익자예요. 내가 나를 위해 보험 들죠? 그것은 내가 보험금도 내고 내가 타는 거. 내가 피보험자면서 내가 보험 수익자입니다. 근데 얘 앞으로 보험 들었지만 돈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죠. 산모가. 이렇게 그럼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내가 보험금에서 내가 돈 받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피보험자면서 내가 보험 수익자예요. 근데 보험은 태아 명의로 들었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 얘가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럼 태아는 뱃속에 있으니까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아가 혹시 다치면 산모 자기가 돈 받으려고 보험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103조 무효가 아니겠죠. 왜냐면 태아는 뱃속에 있어요. 배에서 꺼집어 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103조 무효 아닙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디귿 같은 건 이제 몰라도 되는 거죠. 뭐 시험에 나왔지만 이렇게. 뭐 우리 부동산하고 태아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디귿 나왔는데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게 냈어요. 근데 이 시험은 그러게 안 했네요. 아무튼 어쩔 수 없다. 디귿은 어쩔 수 없다. 태아가 몸 배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은 갑은 을과 통정의 표시로 대출 약정하고 이를 통해 을에게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갑이 채권자죠? 채권에 다 갑 써놓으시고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입니다. 이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기억. 그렇죠. 지위전. 지위를 이전이나 인수받았다. 얘는 허위표시 3자 아니라 그랬죠. 얘는 허위표시 3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호되지 않는 거죠. 보호되지 않으니까 을은평이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보호 안 되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았죠. 얘는 아예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지위전 받은 자, 지위 인수한 자. 얘는 그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갑과 그놈이라 제3자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았고. 자, 니은 갑의 일반 채권자 정의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대출 가장 채권을 이게 허위 표시인데 이걸 가압류했죠. 허위 표시 D 나왔죠? 그럼 제3자예요. 네, 유효하다고 믿었으니까 선이고 그 밑에 과실이 있어도 보호됩니까? 과실은 선이만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선이 3자예요. 과실도 보호되죠?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된다.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됨이죠? 과실 보호됩니다. 되니까 을은청에게 대출 약정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주장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님이 나왔죠? 지문이 2개씩이니까. 근데 디귿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디귿은 우리 시험은 파산 관제만 나왔죠? 네, 자 디귿 갑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 관제인은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까? 파산 채권자를 위해 일합니까? 채권자. 선의 악의는 파산 관제인이 아니라 자 파산 채권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써놔요 기준.
얘가 기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다시 파산관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산 채권자를 위하니까 선의하게 판단 기준 누구다? 채권자가 기준이에요. 관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제인은 대출 약정이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파산관제인 기준이 아니다. 누가 기준이다? 파산 채권자. 채권자 중 한 명만 선이라도 너도 선이 그랬습니다. 다시 채권자 중 10명 중 한 명만 선이어도 너는 선이 그랬어요. 얘는 선이 3자예요. 그래서 을은 무에게 대출약정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얘는 선이 3자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파산 채권자 기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결과를 외우라 했죠. 어떻게 외우라 했죠? 파산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그러니까 이건 쉬워 선이에요. 그냥 얘는 무조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보자마자 무효라고 대항을 썼다 이 말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냥 파산관제인 나왔죠. 얘는 무조건 선이 3자예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대항을 썼다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선이 3자다 무조건 선입니다. 예, 주의하세요. 자기 관제인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다? 파산 채권자 기준. 아주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제 실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상할수 반대 뭐라 했죠? 상소무. 알았다 반대가 뭐죠? 몰랐다 선이. 알수, 이게 알 수 있었다가 과실이에요.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반대 상소무 꼭 외우세요. 상할수 상소무. 그 다음 진이가 뭐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면 이게 진이고 꼭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런 민법 점수, 민법 몇 점 맞고 싶어요? 100점, 아직도 100점 원하나요? 75.81점이면 충분하지. 이게 진이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세상에 80이면 만점이죠. 80이 만점이에요. 개론 40점 맞아야 되니까. 80 이상 맞을 필요 없어요. 이게 진이에요 이게. 이게 꼭 100점을 말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죠? 근데 이게 원래 전두환 사건입니다. 전두환 사건. 5공화국 때 전두환 장군이 이제 그 장군 전두환 장군이었죠. 그때 따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5공화국 때 그때 옛날에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어요. 국제그룹이 엄청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국제그룹을 그때 5공화국 때 서울 남산 지하에 계엄사령부가 있어요. 남산 지하 그 계엄사령부 불렀어요. 불러서 너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너 오늘 여기 남산 밑에 묻혀 죽을래? 그동안 번 돈 국가에 다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때 전두환이 모든 대기업한테 돈 받았거든요. 얘들이 돈 제일 적게 해줬어요. 찍혔던 거죠. 남산 지하에서 너 돈 그거밖에 못 내? 너 오늘 밤 나한테 죽을래? 남산 밑에 죽을래? 재산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기도 양평에 있는 토지 30만 평을 증여했어요. 양평에 30만 평. 지금 몇 주가 될지 몰라요. 그걸 증여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안 죽으려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지하, 남산 지하인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누구죠?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 누구예요? 노태우죠. 어쩔 수 없죠. 같은 놈인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대통령 누구예요? 지금 꼭 한국사 시간 같아요. 김영삼. 김영삼이 문민정부에서 얘 둘이 다 깜빵 보내고 다 사형선고 때렸죠. 얘들 사형선고 받았어요. 근데 김영삼보다 얘들이 더 오래 살았죠. 사형선고 받았는데. 왜 그런 거죠? 이제 김영삼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DJ 김대중.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인 됐어요. 당선인 시절에 김영삼은 대권이었어요. 애들 다 살려주자고. 그러니까 김영삼 지금 임기 안지 말기고 지금 누가 당선돼 있어요? 김대중 당선돼 있죠? 당선인 신분에서 이 사람들 살려주자고 이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김영삼 말기에 애들 다 사면시켜서 애들이 더 오래 산 겁니다. 현대사 이력이 있어요. 저 한국사 시간 같은데. 아무튼 자, 근데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문민정부에서
얘들 다 깜빵 보냈죠. 사형 선고 때렸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올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때 아무 말도 못하다가 김영삼 때 드디어 우리가 준 재산을 찾아와야겠어요. 근데 얘들은 강박으로 증여했죠.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취소해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 이유가 항상 대학 교수들은 역사적 사건을 중시합니다. 자, 자료 봐보세요. 이 숫자가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자료 7페이지. 자료 7페이지. 거기 20번 취소 보입니까? 그 2번 취소권 소멸해서 동그라미 3번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몇 년? 3년. 법률에 기한 날 10년. 이거 시험에서 많이 봤죠. 이걸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얘들이 지금 강박으로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전두환 정권 7년 했어요. 노태우 5년 했죠. 지금 이미 10년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법률에 기한 날 이미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증여한 날부터 이미 1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규정이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이 전두환과 연관돼서 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들이 이제 무효사유를 정해요. 무효사유.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10년, 100년이라도 무효예요. 그럼 지금 무효가 인정되면 이거 다 토지 30만 평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판사들이 이제 고민을 했죠. 얘들을 원래 도리상은 그거 다 증여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피입은 그룹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거 토지 30만 평 몇 조가 되는데 그거 돌려주면 국가 재정 거덜나요. 지금 피입은 그룹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망했으니까 이미 희생하고 어쩔 수 없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줬어요. 받아준 순간 이거 토지 30만 평 몇 조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니까 이제 판사들이 그냥 네가 희생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때 주장한 게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이 있어요. 103조 무효. 그러니까 이거죠. 강강의 신적 강박은 103조 무효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무효 X라고 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비진이 표시 주장이 있죠. 사실 증여할 생각 없는데 증여했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고 전두환도 다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그러니까 상할 수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비진이 표시했고 전대도 우리 분명히 알았을 거니까 무효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애초에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효를 받아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때 나온 게 이거예요. 진이란 진짜 마음속에 바란 게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 진이에요. 그럼 당신들은 그날 밤 안 죽으려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날 진이를 말한 것이고 비진을 말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07조 무효 말도 꺼내지 마. 그때 이게 나온 판결입니다. 토지 30만 평 준다 그랬죠. 토지 30만 평 그게 진이에요. 진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날 밤 최선이었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이를 말한 것이고 비진이가 아예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하면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하면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그날 밤 완전히 박탈돼서요. 전두환이 너무 무서워서 의사결정자위가 완전히 박탈돼서 이제 무효 맞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남산 경치만 좋던데 당신들은 그날 완전히 박탈된 거 아니라 했어요. 남산이 경치가 좋던데 왜 완전히 박탈됐을까? 당신들은 그날 그런 상황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모두 무효 다 안 받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108조 통정의 피신 무효도 아니라 했어요. 둘이 지금 짰어요. 일방도 당했지. 그래서 모두 무효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찾아갔어요. 그때 나온 판결이 진입니다. 진이란 당시 상황의 최선이 진이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란 게 아니고 토지 30만 평 준다 그랬죠. 그게 진이에요. 당신들은 아예 비진이 표시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두환 사건이게. 그럼 이제 하나 외웁니다. 여기서 강박은 비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판례가 나와요. 강박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애호석에서 우리가 이미 외웠어요. 강비 아니다. 강박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강박은 110조예요. 비진이 107조죠? 아니다. 또 강박은 아까 강강의 신조에서 103조 아니다. 강박은 완전히 박탈 원래 무효인데 당신들은 그날 완전히 박탈 아니라 그랬어요. 무효 아니다. 이게 다 전두환 사건입니다.
자, 이거 시간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타일을 보시고, 그래서 강비아니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이 비통착사강 이 107조부터 110조는 개인 간의 재산상행위만 적용돼요.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 공부했었죠, 이미? 자, 이제 3번 보세요. 진의 아니 의사표시 옳지 않은 거죠. 1번 나왔죠? 107조는 공무원 사직의사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진의 아니 의사표시 진이란 특정한 내용 맞아요. 자, 3번은 뭐든지 유효와 무효가 있으면 무효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뭐든지 유효, 무효는 누가 증명한다? 무효 주장자. 유효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3번. 진의 아니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면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상할수, 이게 상할수죠? 상할수를 그 주장자가 증명 맞았어요. 이게 상할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가 과실이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행 기준. 궁박만 본인. 여기 궁박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행위 맞았어요. 5번 지문이 길죠? 끝에 하긴. 자, 제일 끝에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 이걸 5글자로 뭐라 할까요?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 가로쳐 보세요.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 비진이 표시. 그러니까 아까 강비 아니다 레오스야. 강박이니까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해서 이거 딱 틀렸죠. 강박은 비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레오스야 이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을 비진으로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란 거예요. 이게 가르친 게 뭐다? 이게 비진 표시예요. 이게 방금 본 전두환 사건이에요. 이게 국제그룹. 국제그룹이 피의자 국제그룹이 전두환한테 강박으로 증여했죠? 증여했죠? 그리고 증여사표시했죠? 그러면 강제로 뺏긴다는 게 피의자 본신으로 잠재됐죠? 그래도 비진 표시 아니라 했어요. 당시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전두환 사건, 이게 국제그룹 사건입니다. 이게 나와서 제가 아까 전두환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 안 하려는데. 이게 전두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전직 대통령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103조 아닌 거 비자금 임직원 노태우라 했죠? 이건 이제 전두환이죠? 비자금 임치 제가 노태우라 했잖아. 노태우가 쌍용그룹에 맡겨놓은 거. 쌍용그룹 김석원이라서 맡겨놨어요. 이건 이제 전두환 사건입니다. 써놔요, 전두환이라고. 절대 아니죠, 뭐 이게. 딱 시험지에 써놔요, 전두환. 5번이 정답이고 4번 불공정행위 옳지 않은 겁니까? 1번은 제일 끝에 기준 남항사 행위 당시 맞아요. 계약 체결 당시 맞습니다. 2번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다 포함되죠. 3번은 자 7번 보세요. 무경험이란 경험이 없다죠. 경험이 없다. 경험 앞글자 기억, 거리 일반 기억, 거리 일반이에요. 특정역이 아니라 기억, 경험 기억, 거리 일반 기억. 기억하세요. 경험이 뭐다? 경험이 거래 일반. 그 다음 자 여기는 비읍.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비읍. 궁박은 누구? 본인. 나머지 다 대리. 그 다음 5번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는지는 당연히 객관적 판단하겠죠. 왜 객관적이에요? 왜 객관적이죠? 우리 시험에 객관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관적 하면 다 틀려 무조건. 시험에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 이제 촉구기한 좀 해보겠습니다. 촉구기한 꼭 맞춰야 돼요. 한 문제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료는 7페이지 보세요. 자료 7페이지. 제일 밑에 22번 촉구기한 있습니다.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럼 몇 줄 안 되죠? 그럼 7번 보시면 자세히 봐요. 촉구기한은 일단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우리는 성립한 이유만 공부합니다. 성립도 안 하면 공부할 대상이 없죠? 성립한 후 효력 요건이니까 유효와 무효, 무효와 연관된 거예요. 효력이 유효, 무효. 그럼 이제 둘 다 소급이 없죠? 시제가 미래라 둘 다 소급이 없습니다.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뭐라고 외웠죠? 소처법.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험은 다 틀려요. 그래서 원칙 다 소급이 없다.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해 있습니다.
그냥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3단계 잘 정리하세요. 조건 기한 첫째, 둘 다 소급이 없다. 둘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이 있다. 셋째,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소급표는 잘 모릅니다. 그럼 조건은 장래, 미래 발생할 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집에 갔더니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애들이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게임한데 사양이 늦어. 핸드폰 바꿔줘. 그럼 뭐라 하죠?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해 임마. 너 이번에 수학 점수 80점 넘으면 사줄게 그래요. 수학 점수 80점 넘으면 사줄게. 그럼 80점 넘는다는 게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객관적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입니다. 너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 확실하죠? 이번 추석 때 사줄게 그러면. 확실하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합니다. 그럼 조건이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고, 기한은 분류가 두 가지 방식이에요. 기한. 먼저 첫 번째가 시기 종이 분류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니까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효력이 유효가 된다. 그럼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럼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소급이 없다고 써있나? 여기 이 가로 안에 소급이 없다고 써있나요? 써있어요. 성찬 때부터 이게 장래요죠? 성찬 때부터 이게 미래입니다. 시험은 이 자리에 소초법 넣으면 틀려요. 그래, 최근에 우리 시험 2번 나왔어요. 저 자리에 소초법 넣으면 틀린다고요. 성찬 때부터가 미래예요, 미래. 성찬 때부터 미래. 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 다음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다음 기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있는데, 이건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졌는데, 불확정기한은 발생할 건 확실하지만 날짜는 좀 모를 수 있죠. 아까 너 생일 때 선물 사줄게. 너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준다. 다음 이게 시험에 나왔죠. 갑이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그럼 사람이 죽을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이걸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험 사법고시에서 옛날에 이걸 정지조건이었어요. 정지조건.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시험에 조건이 무조건 틀렸죠. 이건 기한이에요. 죽을 거 확실하죠. 기한. 근데 죽을 날짜는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정기한.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사법시험에 나오고, 이 지문이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거. 저는 떨어졌지만 그 별거 아니에요. 이거 좀만 하면 합격인데 제가 그 좀을 못해서 떨어진 거죠.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온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제 자료에 법정인상권 했죠. 그걸로 우리나라 모든 시험 다 풀어요. 뭐 사법고시 다 풀어요. 이거. 저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제가 백선할 때 만들었죠. 백선할 때 이걸 주택관리사에서 백선을 제가, 이게 이제 진돗개가 죽으면 풍상에 사준다고 주택관리사 나왔어요. 진돗개 사주면 풍상에 사준다. 그거 왜 냈냐면, 그때 DJ가 북한에 진돗개 보냈죠. DJ가 보냈나? 북한에 개 보냈잖아요. 그때 그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그래 역사적 사건을 중시해요. 개 보내니까 그때 바로 냈어요. 진돗개 죽으면 풍상 사준다고. 개 죽을 거 확실하죠? 기한. 네, 날짜를 모르죠? 뭐 복날은 확정 기한이지만 불확정이 나머지는 다. 그래서 조건을 자기하세요. 정지 효력 발생, 해지 효력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봐요.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번 10월 말에 시험 보죠? 이번에 시험 합격 가면 자동차 사준대요. 그럼 합격 가면 이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합격 가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객관적은 조건이죠? 어쩔지 모르죠? 주관적으로는 확실하지만 객관적 불확실해요. 그럼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하니까 정지요건입니다. 오늘 차 주는데 나는 버스 탈게. 네, 시험 합격하면 차 다시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합격하면 조건이죠? 그럼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가 효력이 생깁니까? 증여 끝납니까? 이제 차 돌려주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럼 해지 조건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시험에 떨어지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시험이 떨어지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게 기한이면 지금 빨리 가셔야 되죠? 빨리 가셔야지 이게. 집에 가셔야지. 조건이죠? 합격, 불합격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불상사가 성취가 되면 그 자동차 증인은 효력이 생기네요. 그럼 이건 정지조건이다. 그럼 여러분 시험 떨어지 합격 이 말은. 이 말 집에서 오늘 가니까 이 말 하네. 집에 가니까. 그럼 합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일단 차가 뭔가 물어보고 차 종류를 물어봐야지. 차 종류. 우린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차까지 건 내가 사면 되지 뭐. 떨어져도 열심히 하라 이거죠. 또 재수해서 나 먹여 살려야니까. 끝까지 합격하라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마. 나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가. 그런 말이 이거. 그 다음 오늘 차 주는데 떨어지면 다시 내놔. 이건 이제 설상가설이네. 불합격을 받아 죽겠는데 차까지 뺏기네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정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좋은 말이어도 뒷내용에 따라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이 나쁜 말이어도 뒷내용에 따라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은 정지 조건, 나쁜 말은 해지 조건 그런 공식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시험에 떨어지면 5번 시험이 끝나면 차 사준다. 제일 쿨하네요. 시험 끝나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 무조건 너죠? 무조건 차 사준다. 시기죠? 수고했으니까 무조건 차 사준다. 시기. 자, 이제 오늘 차 주는데 시험 끝나면 차 돌려줘. 그럼 시험 끝나면 기한이죠? 근데 증여효력이 이제 끝나네요. 소멸하네요. 그러니까 종기. 임대차를 내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그럼 이날부터 임대차 효력이 생기니까 시기. 이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그러니까 종기가 됩니다. 그래, 기본을 한번 연습해봤어요. 원래 이런 건 이제 1, 3월 달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시험으로 이게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불능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정지 해제나 정지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위해서 이제 이것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보면 기성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올리고 이미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올립니다. 이거 효력 발생 조건, 효력 소멸 조건. 발생이라 플러스 올리죠? 소멸 마이너스 1이 올리게. 곱하면 되죠? 또 곱하면 플러스니까 유효. 유효를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무조건.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유효. 유효를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곱하기 잘하면 됩니다. 다음 입증 조건이요. 입증을 많이 몰아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올해 시험 봐요. 너 올해 시험 학교 가면 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올해 시험 학교 가면 이 부동산 네 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앞에 말은 쏙 빼고 아빠 뭐 준다면 빨리 내놔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오늘 준다 했냐? 학교 가면 준다 했잖아. 너 아직도 조건이 뭔지 몰라. 너 올해 틀렸어 라고 정지 요건이 있다고 누가 증명해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오늘 주려는 자요? 아직 안 주려는 자요? 아직 안 주려는 자가 아직 증여하지 못하겠다고 증여 효력을 다투려는 자. 아직은 못 줘라고 아버지가 정지 요건을 증명합니다. 그럼 이제 아들이 열받았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했어요. 정지 요건이 성취했다고 누가 증명해야 돼요? 아들은 이제 받으려는 자, 증여 받으려는 자, 권리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면 이거 생각할 시간 없죠? 그러게 이제 외우세요. 정지 요건이 붙어 있다고는 다투는 자가 증명해요. 정지 요건이 성취했다고 누가 증명한다? 취득하려는 자. 정지 요건이 성취했다고 취득하려는 자. 정 붙이다 하면 정 성취했네요. 정을 붙이다, 정을 성취했네. 정을 이루었잖아요. 정 붙였다. 그래서 정 붙다, 정 성취. 정지 요건 붙어 있다고 누가 증명한다? 정붙다, 다투는 자. 성취는 정성취, 정을 성취했잖아요. 정을 붙였다, 정을 성취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자료 보세요. 자료 22번. 이제 7페이지 22번 있죠? 1번 조건 기한 둘 다 원칙 소급표 없어요. 서초법 틀립니다. 내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에 따라 소급표가 있다. 자, 2번, 3번이 제일 많이 나왔죠? 자, 2번 이미 성취해서의 플러스 정지 요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해지 요건 마이너스죠.
지금 여기 이미 성취가 해제라고 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다음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유효. 다음 정지조건 플러스죠? 그러면 이 성취할 수 없는 게 정지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틀려도 가끔 나온 거 틀려야지. 자주 나온 거 틀리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이건 거의 해마다 조건 나왔다 그러면 이 지문은 거의 나오는데. 그 다음, 자, 기한형 외우세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이게 외운 게 빨라요. 그냥 기한형, 내가 아는 형, 기한형이 있다. 기한형 성적이 좋아요. 기한형 성적이 좋다. 여기서 그냥 기한형 성적이 좋다. 입증 책임은 1번은 모든 조건. 모든 조건이 붙어있다고 존재를 주장자가 증명해요. 야, 우리 옛날에 조건이 있잖아. 라고 주장자가 증명한다. 우리 옛날에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 라고 모든 조건은 존재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근데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고는 이 주장한 자가 이 다투는 자예요. 야, 학교감 준다 했잖아. 라고 다투는 자입니다. 정지 조건은. 그리고 정성치. 정지 조건이 성치 누가 증명한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그러니까 정부치다, 정성치. 정부다, 정성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문제 5번으로 오세요. 조건기한 옳지 않은 거죠. 1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예를 들어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없죠. 붙이면 그 조건만 무효 틀렸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2번 법률행위 부관으로 조건이 되기 위해서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도 필요하고 표시해야지. 표시해야 상대방이 알겠죠. 3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추정합니다. 4번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에 동원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약정이죠. 자, 그럼 무효는 효력 발생이에요, 소멸이에요? 소멸이니까 뒤에 해지 조건 맞았죠. 해지 조건. 효력이 소멸 조건이 해지 조건 맞았어요. 무효는 효력이 소멸하니까 맞았습니다. 자, 5번 잠깐 7번 보세요. 왜 여기 쉼표까지 딱 끊어보면 5번 여기 쉼표까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쉼표까지 여기 앞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문제 제목이 뭐예요? 문제 제목이? 그렇죠. 그러면 앞에 조건기한 보입니까? 어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무조건 도란다 그냥 끝납니다. 기한은 무조건 도래하죠. 발생하든 불가능이든 가능하든 무조건 도래한다. 무조건 기한 도래한다. 어쩔 줄 모르는 게 조건이고 기한은 무조건 도래하죠. 그래서 기한 동그라미 치고 무조건 도래한다. 맞아요. 그냥 별 것도 없어요.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대리 공부했죠? 대리에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유권대리는 취소 없다,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책임 없다. 이것밖에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이자가 행위해도 책임은 본인이 책임지니까 이자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유권 대리는 취소 없다가 시험에 나오고 다음에 할 텐데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인 책임 없다가 시험에 나와요. 항상 시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대리에 제한 능력 뜨면 무조건 다 없다로 끝나요. 없다. 취소 없다, 책임 없다. 없다로 끝납니다. 그럼 자 6번 문제. 자, 사람을 잘 보세요. 갑은 을의 의무대리인. 그럼 을에 써요. 본인. 을이 본인이죠? 갑이 대리인 씁니다. 대리인. 딱 써놓아야 시간이 더 덜 걸려요. 문제를 2번 나뉘겠습니다. 갑이 대리인이죠? 사람 주의하세요. 옳은 겁니까? 그럼 제일 먼저 자 4번을 봐요. 4번. 4번 뭐가 보여? 미성년. 그럼 제일 그때 없다 그냥 얘기 무조건 맞았다고 그냥. 얘 그냥 무조건 맞아요. 4번. 대리의 제한 능력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유권들이 취소할 수 없다. 무권들이 책임 묻지 못한다. 정답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번씩 다르더라고요. 이 답이 4번이에요. 컴퓨터랑 이거랑 좀 달라가지고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제게 좋은 거 이게 나쁜 거라. 그건 최신. 답이 4번입니다. 이거 4번이에요.
이게 하면 원래 이게 다가 위로 올라가야 돼 원래. 답이 4번입니다. 3번 아니에요. 자, 그럼 1번. 네, 취소다 답이죠. 4번. 자, 1번은 제일 끝에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는가? 그럼 매매하라 그러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있다. 없다가 틀렸고. 2번은 제일 끝에 해지할 권한이 있는가? 가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라 그랬죠. 계약하라 그랬지 계약 깨란 적 없어요. 해지할 권한 없다. 3번. 자, 우리 사망하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사유 본사 대사 성파이었죠? 그럼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임으로 취소할 수 없다. 5번. 갑이 부득이한 사이로 병을 복대린 사유하면 그럼 복대린 복자 받침이 뭐예요? 기억담에 내연에서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의르 대리인이 을이 본인이죠? 갑이 아니라 의르 대리인. 그럼 착오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료는 자 착오가 몇 페이지 있죠? 자료 3페이지 3페이지 제일 밑에 11번 착오 있습니다. 그럼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이 착오에 빠져서 매매했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겠지만 보통 매매는 착오에 빠진 자에게 보통 매매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보통은 불리하겠죠. 그러죠? 보통 불리하겠죠. 유리할까요? 지금 을은 정상이니까 을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겠죠. 갑은 그걸 모르고 착오에 빠진 거죠. 보통 갑에게는 불리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갑은 매매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어요? 불리하니까 취소하고 싶겠죠. 을은 취소 못하게 막고 싶죠? 유리하니까. 그럼 취소한다 말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부정하려는 자고, 취소를 못하게 한다면 효력을 계속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취소하려는 자가 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이니까 취소할 거라고 증명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갑 너는 중과실이 있어. 너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누가 증명해요? 상대방. 잘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했죠. 원래는 둘 다 표의자예요. 갑이 만약에 팔겠다고 말한 표의자라면 을이 사겠다고 말한 표의자죠. 둘 다 표의자인데 지금 비통착사강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둘 중에 누가 비정상으로 했죠? 즉 지금 누가 취소를 하고 싶어요? 갑 그 자를 표의자라 그래요.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 을을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자 원래는 둘 다 표의자예요. 갑이 팔겠다고 말한 표의자라면 을이 사겠다고 말한 표의자죠. 근데 이 비정상적 비통착사강에서는 누가 지금 취소나 무효를 원해요? 갑이 원하죠. 걔를 표의자라 부르고 을을 매매의 그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과실 누가 증명해요?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는 자. 그래서 상주 중과실이에요. 상주 중과실. 중과실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주장하려는 자. 표의자 X. 그래서 상주 중과실 해보세요. 109조는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다라고 표의자가 입증하고 그러나는 단서는 상대방이 중과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상주 중과실 외우고 나머지는 다 표의자가 증명합니다. 중과실만 상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착오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침할 때 해체합니다. 기침할 때 해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갑부동산을 일가 매매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매매했어요. 계약금 줄 때 위약금 약정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못 줘서 채무불량이라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으니까 위약금 약정했기 때문에 갑이 계약금 몰수하고 안 돌려줘요. 갑이 계약금 먹어버립니다. 그럼 을은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손해가 있죠.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해제 후 취소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취소하면 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외워요. 해치. 기침할 때 말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해치. 그럼 자료 보세요. 착오와 동기착오가 다릅니다. 착오는 뭐죠? 착오는 법률행위를 착오한 거예요. 네, 멍청한 놈이고. 착오는 뭘 착오해요? 의사표시를 착오한 거예요. 동기착오는 의사표시는 잘했는데 그걸 하게 된 동기가 착오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착오는 이거예요. X 토지를 살라 그랬는데 Y 토지를 잘못 산 거예요. 상가 101호를 살라 그랬는데 잘못해서 102호를 잘못 산 거면 물건이 차고, 물건 동일서 차고, 또는 평당 600만 원이라고 적으려고 그랬는데 평당 900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900으로. 다 의사표시를 착오했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래 잘못했죠? 이거 하려는 일이 잘못했죠? 이게 일반 착오예요. 의사표시를 착오했다. 동기착오는 의사표시는 착오가 없어요. 토지 101번지 500만원에 평당 500에 살라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101번지 500에 샀어요. 다시 101번지 살라 그랬고 500에 평당 500에 살라 그랬어요. 근데 말 그대로 101번지 500 그대로 샀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아무런 착오가 없죠. 101번지 살라 그래서 101번지 샀고 평당 500에 살라 그래서 500에 샀고 아무 착오 없죠. 근데 왜 샀냐? 저기가 개발될 줄 알고, 저 토지가 개발이 안 됐네요. 이게 동기착오예요. 이거 사고 싶어 샀죠? 평당 500에 살라고 샀죠? 그럼 의사표시 착오 없네요. 근데 왜 샀냐? 토지가 개발될 줄 알고 개발이 안 되네요. 이게 동기착오입니다. 여자가 남자 꼬실 때 A라는 남자 꼬시려고 하다가 그 형 쌍둥이 형 B를 잘못 꼬신 게 착오예요. 이게 착오예요. 이게 동기착오 뭐냐면 A 남자 꼬시려고 A 꼬셨어요. 의사표시 착오 없죠. 내가 외제차 타기를 돈 많은 줄 알고 꼬셨어요. 근데 친구 차에서 이런 게 동기착오예요. A라는 남자 꼬시려고 A 남자 꼬셨어요. 의사표시 착오 없죠. 왜 꼬셔서? 외제차 타니까. 근데 사실 친구 차에서 거지예요. A 거지. 걔 동기착오예요. 꼬시라는 동기가 착오죠. 달라고 해서 두 개 다릅니다. 꼭 이런 예를 들어야 알더라니까 이게. 그럼 동기착오로 취소하려면 표시했어야 돼요. 네 외제차 타니까 꼬시는 거야. 아니 남자가 나 차 집에 많아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다시 네 외제차 타니까 꼬시는 거야. 내가 네 못생겼지만. 아니 남자가 미리 나 차 이런 차 몇 대나 있어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꼭 내 동기착오를 동기를 꼭 그 남자한테 내 동기를 꼭 합의할 거 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꼭 합의까지 필요 없다. 아 그래 나 돈 많으니까 내 꼬시는구나. 합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꼭 합의까지 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알고 이용하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 상주 중과실. 자 착오는 혼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착오에 빠졌어요.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하면 원칙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했어요. 원칙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착오에 빠지래? 근데 사기당한 건 누구한테 당했으니까 원칙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는 나 혼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책임자한테 원칙 취소 못해요. 만약에 취소하게 하면 우리나라 난리 나요. 아파트 샀어요. 떨어지네. 가서 제가 착오에 빠졌어요. 취소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누가 빠지래? 분양권 사는데 떨어져요. 가서 저 착오에 빠졌어요. 취소하면 됩니까? 안 돼요. 취소 못합니다.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외적 취소 요건이 아까 109조에 써 있는 거예요.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부분 착오해야 돼요. 그 중과실 없애야 돼요.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해야 돼요. 경제적 손해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손해가 없으면 안중해서 취소 못해요. 그러니까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하게 해요. 자기 혼자 착오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죠.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손해가 없으면 안중해요. 다음 이제 착오는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하고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치 5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다음 6번이 다른 민법에 제일 많이 나오죠.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있습니다.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죠.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차고 취소권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7번으로 오세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네요. 알면서요. 그럼 뒤에 중과실 나오겠죠? 중과실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번 물상보증이 누구라 했죠? 백성할 때만 들었구나. 물상보증이 물건으로 보증한 사람. 그러니까 아들이 돈 빌리는데 부모님이 보증섰다. 이런 사람. 돈은 아들이 빌려, 아들. 근데 아버지가 보증섰다. 물상보증인. 근데 그 물상보증인이 금지당 설정할 때 채무자를 잘못 알았대요. 내 아들이 채무자인 줄 알고 보증섰는데 채무자가 전혀 모르는 B였어요. 그럼 엄청 중요하죠, 이것은? 그래서 이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 아들을 위해 보증섰는데 채무자가 아들이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3번이 제일 많이 나왔죠? 여기 해외제 보여요? 그럼 제일 그때 해치! 취소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제 취소 그래 딱 체크하세요. 해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착오인데 해제 나오면 무조건 해치 그냥. 해치할 수 있다. 다음 4번. 4번은 끝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5번. 5번은 제일 끝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보여요? 동기? 동기는 아까 합의 필요 없다는데? 들렸죠? 합의하지 않는다. 동기착오는 표시했거나 또는 상대방이 유발 제공을 하고 합의 불료. 약간 네 돈 많은 게 꼬시는 거야 라고 합의할 필요 없다. 합의 불료. 아시죠? 5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나올 수 있고 분명히 간평이 이미 몇 번 나왔고 주택가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습니다. 합의까지 요하는 거 아니다. 지금까지 다 맞은 것 같고 분위기가 다 맞았죠? 지금까지 분위기가 분위기 좋아요 지금. 이제 자 8번 진이 아니 의사표시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원칙 유효죠. 진이 아니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맞죠? 원칙 유효 맞습니다. 유효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2번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무효죠. 무효 주장자. 뭐든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한다. 상할수 무효 주장자가 증명한다. 3번 진위는 특정한 내용 맞아요. 특정 내용 한을 빼먹었네. 근데 원래 한 빼먹고 냈어 이렇게. 특정 내용에 의사표시하고 있는 표의자의 상관을 말하죠. 진정마음에서 바른 게 아니다. 아까 경기도 양평 30만 평 그걸 말합니다. 진정마음속으로 바른 게 아니다. 그 다음 4번 표시가 진위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하죠. 비진이는. 착오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 다릅니다. 4번은 중요하지 않고 5번 표시와 진위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 통정했다. 그럼 그건 통정의 표시죠. 그러니까 비진이도 헛소리, 통정의도 헛소리예요. 근데 비진이는 혼자 헛소리, 통정의는 둘이 합의 짜고 헛소리. 그래서 둘 다 헛소리지만 합의했는가 안 했는가 다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무효 주장자가 증명한다. 다음 무효 좀 해봐요. 무효. 자, 자료는 6페이지 오세요. 6페이지. 중간에 18번 무효 있습니다. 무효는 이 추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추인이 무슨 말이죠? 추후에 인정, 즉 나중에 인정, 나중에 인정한다.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무효입니다. 효력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럼 새로운가 소급해 올립니까? 새로운가 소급해 올려요? 새로운은 앞으로죠. 소급은 뒤로죠. 뒤로? 안 올리니까 소급하에 틀립니다. 그러면 소급하에 같은 말 그냥 소처법 다 틀려요. 소처법 다 틀렸다. 법률행위를 두 글자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죠?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약. 계약이 법률행위죠? 계약 체결 시험 틀립니다. 그때부터야 맞아요. 예, 장리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소급이 없다. 다음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해야 돼요.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척계와 같이 반사회주 법률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에 이제 불법 조건도 들어갑니다. 척계야. 기타 강행법규 위반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세 가지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 안 된다. 소처법 X 안 된 것 따기까지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있는데, 자, 현명해야 대리라 그랬죠. 지난주에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권대리 추인 이겁니다. 갑이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우리의 평을 만나 팔았습니다. 갑 이름이 현명해서 대리인데 대리권 없죠.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럼 둘 간은 무효인데 본인 갑이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소급해 있다 없다? 있다.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제 갑부동산을 이제 대학생 조카을이 삼춘부동산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무효가 되는데 이걸 평한테 팔았죠. 팔 때 갑 이름이 현명해요 안 해요? 현명 안 하려고 위조해서 등기했죠? 현명 안 하려고 현명 안 했습니다. 이거 등기하면 이거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얘도 선이어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은 위조해서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이 부동산의 무권리자요. 권한 없는 자가 이렇게 다 처분했죠?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삼촌이 그거 다 그래 갖고 싶냐? 그래 갖고 싶어서 말하지 그랬어. 왜 위조를 해? 부동이 더 들었겠다. 그래서 권리자가 이것을 모든 걸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인정하는 이걸 우리나라 법에 규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한 거 있는가 찾아볼까 하고 고개를 왼쪽 들렸더니 여기는 현명했고 여기 현명 안 했죠. 그것 빼고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을 유추해요. 여기를 유추해서 소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권대리 유추해서 여기도 소급했다. 그래서 현명했을 때 이게 비정상이고 현명 안 했을 때 이게 지금 비정상이에요. 현명했을 때 이게 비정상이고 이거 추인 소급했다. 현명 안 했을 때 이게 지금 비정상이고 이거 추인도 소급했다. 왜 소급해서요? 여기를 유추해서 소급했다고 법원 해제했습니다. 그럼 지금 추인 세 가지 있어요. 방금 했죠? 그래서 자, 자료 7페이지 21번 민법성 추인이 있습니까? 1번 지금 무권들이 했죠? 여기 무권들이 모여있는데 추인하면 소급했다. 2번 지금 했죠?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인데 추인하면 1번을 유추해서 소급했다. 3번 방금 했죠?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이게 소급표가 사람 죽이려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지금 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거 했었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지금 다시 하는 거 이게. 자, 그럼 오늘 자료 이제 8 무효로 오세요. 무효 몇 번이냐? 자, 18번.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면 원칙 전부 무효입니다. 근데 유효 부분과 무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할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됩니다. 다음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본다. 그럼 새로운과 소급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1번 소처법 다 틀렸다.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인 예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확정합니다. 그럼 소급이 없어요. 그때부터 유효고 소급하여 가등기가 유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각각 103조 그 예가 불법 조건 척계야. 104조 강행법규 다 추인 안 된다. 그래서 반불불 강추 없다. 반불불 강추 안에 강력 추천 안에 반불불 왠지 어감이 안 좋잖아요. 반불불 강추 안에 반불불 강추 안에. 다음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한 후에 됩니다. 3번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죠. 무효. 근데 추인하면 소급해 있다. 왜 소급해서요? 아까 무권대리 추인 유추해서 소급했다.
다음 백사조 불공정 행위는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되지만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 허용해집니다. 다음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가 되는데 잘못했던 사람도 어머 내가 한 게 무효였네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잘못한 놈이 무효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반성하잖아요. 반성. 어머 제가 잘못했네요. 반성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고 자, 10분 휴식하시고 하겠습니다.